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오전 9시 44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장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자극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드는 충격이니까 이게 아주 생산적인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 증거로 박용진 젊은 의원의 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준석 씨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하면은 하버드 대학 학부 출신이고 토론을 잘하고 말이 다소 경솔하고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이란 게 꼭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남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도 드러나고 자신의 논리가 정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준석 씨가 지금 그 어떤 기성 정치인보다도 보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수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출마 선언문에서 나는 여성, 청년, 호남에 대한 할당제를 반대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이미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닷컴에서 정리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대북관은 기성세대보다도 강경하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 공정한 경쟁에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나? 통일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흡수 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이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배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더 강경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하나가 이것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보수적 가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죠. 여기서 흡수통일이라는 뭐냐? 그건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타협할 일이 없다. 우리 헌법 제4조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걸 뭐냐 하면은 북한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공산주의고 공산 세습 독재니까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일 방안은 흡수 통일이고 평화적 방법의 자유 통일입니다. 딱 이 통일 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북 지원의 원칙도 당당하죠. 우리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반드시 북한 주민에게 주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에게 주어야지 북한 주민에게 주는 의약품 등을 북한 노동당원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거 이런 거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사는 방법, 자유시장경제식으로 사는 방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되지 않습니까?
말이 거칠다든지 말이 경솔하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이준석 씨의 그 나머지 뭐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 안보 문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지만은 이준석 씨를 통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자유통일이란 말을 입에 넣겠구나. 흡수통일이란 말은 뭐 전략적으로 안 쓰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니까. 그러나 자유통일이란 말은 우리 헌법에 있으니까 반드시 써야 할 말입니다.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딱 설정하면은 어떤 행동 규범이 생기냐 하면은 자주통일을 하려면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자주국방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자주국방 정신이라는 것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국강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하려면은 국민들이 상무정신으로 책임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전사적 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있습니다. 준핵 무장 국가인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를 지켜내려면은 과거에 삼국 통일 시절에 신라 사람처럼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처럼 자주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최대 강국인 당나라와 대당 결전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했던 그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과 오늘날 우리가 자유통일해야 할 정신은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이 가졌던 생각을 36살의 이준석 씨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통일 정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30대 김정은, 남한의 30대 이준석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준석이 이기죠. 왜냐? 자유통일의 기치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통쾌한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아침에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선닷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대표의 대북관은 기성세대보다 강경하다 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대표의 통일관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경한 게 아닙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서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자유화해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국가로 만들,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서 헌법 1조가 다짐한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헌법 정신을 이준석 씨가 정확하게 쉬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